수장이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결정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일부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도 이름이 불렸었는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결탁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정말 많았고 여당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세를 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결국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동재 전 기자 오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연 검언 유착 의혹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홍영재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영재 기자 혹시 판결문 다 읽어봤습니까? 네, 방금 전에 판결문 요지를 좀 읽어봤고. 요지 읽어봤는데 그러면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일단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느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보낸 서신과 이철 대표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죠? 네, 당시 그 투자 사기 혐의로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요.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특히 가족들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과연 강요 미수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판부는 그 이동재 기자가 물론 그 이철 대표에게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 서신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철 대표가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느끼기에는 어렵다. 또 그런 표현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 판결문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철 전 대표 입장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즉 이철 전 대표도 이미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인데 기자가 그렇게 어떤 연락을 해와서 그렇게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그 첩보, 정보 같은 거 제공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아마 검찰 수사가 미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철 전 대표가 위협감을 안 느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주영진 앵커가 하신 얘기를 예. 저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그러니까 작년 4월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전에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결국 제 얘기가 맞은 건데 저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예. 이철 전 대표는 사람이 살아온 길과 그가 했던 범죄와 그가 선임했던 변호사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슨 언론사 사장도 아니고 이동재 기자는 부장도 아니고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주니어보다 좀 더 되긴 하죠. 기자가 들어가서 편지로 당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검찰에 얘기해서 당신과 당신 가정도 속된 말로 탈탈 털릴 거야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거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큰일 났네. 나 오금이 저려서 잠을 못 자겠네. 이러니까 다 이 기자가 하라는데 해야겠는 걸 이렇게 생각했을까? 실제로 그럼 그 편지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이철 당시 대표를 담당하고 있던 남부지검에서 매일 소환해가지고 뭐 가족 얘기 묻고 압박하고 그랬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그게 구체적으로 위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듣고 외푸심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판결문에서. 공포감만 느꼈느냐. 그거 아니란 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거 나왔을 때 당시 여권에서 뭐 검언 유착이다, 뭐가 어쨌다, 언론과 검찰이 결탁해서 총선에 영향을 끼쳤다, 뭐 난리치고 직무배제하고 징계하고 좌천하고 결국 구속기소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동안 이 혼란을. 결과적으로 이동재 기자는 지금 보석으로 나왔으니까 5개월 구속돼 있었던 거거든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종재 기자하고 검언 유착했다고 주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기소도 안 됐습니다. 이제 더 못하죠. 왜? 주범인 이동재 기자가 무죄니까 한동훈 검사장 같이 기소해도 무죄거든요. 그런데 용인 진천 갔다 용인 갔다 지금 또 일산 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이걸로 바로잡을 겁니까? 박봉계 장관이 할 겁니까? 당시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은 지금 물러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 선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네요. 검언 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 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수사를 했으니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 MBC, 정치인 간의 이른바 정언 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앞으로 언론에선 더 이상 검언 유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A도 저를 해고했지만 그 해고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저를 복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했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중앙지검 기자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말이죠. 이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재판에는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돼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은 결국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못했는데 그게 증거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증거가 없어서 그랬던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미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을 뭐 올해 초에 그 무혐의 처분하겠다라고 그 대검에 보고했는데 그 당시 대검에서 결재를 미루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고요. 여전히 지금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동재 전 기자 기소할 때만 해도 공소장을 보면 한동훈 전 검사장 언급이 한 30차례, 30차례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의 이름이 나올 뿐 공모했다거나 같이 뭐 이게 범죄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다거나라는 언급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무리한 의혹 제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이 또 보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두 번의 압수수색, 독직, 폭행, 이 정진웅 그 당시 그렇죠. 저 차장검사죠. 그다음에 4차례 인사보복 이런 걸 나는 당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도 당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론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무려 9차례나 묵살됐다.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느냐라고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한 수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무혐의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처분 사인 안 할 그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사인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성윤 전 지검장도 끝내 안 하고 그냥 자리를 서울고검장으로 옮긴 겁니까? 끝내 안 하고 저기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에게 한 7, 8차례 몇 차례인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무혐의 의견을 계속 올렸다가 묵살됐던 당시 변필건 형사 1부 장관은 창원의 인권감독관으로 멀리도 갔습니다. 예. 인사발령이 나서 갔고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무혐의 사인을 안 할 그게 없죠. 설사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저 한동훈 검사장 일부 검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원하는 대로 전 중앙지검장이 원하는 대로 한동훈 검사장 기소했다고 합시다. 결과 어떻게 돼요? 무죄예요 이건. 1심 법원에서 주범인 주범 격인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얘기는 한동훈 저 검사장이 폰을 못 풀어서 그랬네. 폰을 풀어서 뭐 수사를 더하면 뭐 어떻게 되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설사 폰을 풀었다 합시다. 이건 기소해도 무죄가 나오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 풀었다고 해서 풀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수사팀은 왜 이걸 무혐의 의견을 계속 올렸을까요? 속된 말로 변필관 당시 형사 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엄청나게 있거나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다, 한동훈 사단 이렇게 불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새로 간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인사도 이소영 중앙장 있을 때 한 인사예요. 추미애 장관 때 인사를 발령 나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들여다보니까 무혐의거든요. 계속 올렸어요. 사인을 안 해요. 사인 안 한 근거도 없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미진하다고 합시다. 지금 내일 당장 기소한다고 합시다. 모레 무죄 나올 거잖아요. 그럼 오늘이라도 무혐의 사인하는 게 맞죠. 재판부가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김태민 변호사가 이 부분 들었을 때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철 씨가 안에 있는데 이동재 기자가 아무도 모르는 소위 말해서 이철 씨만이 알고 있는 또 검찰 수뇌부만이 알고 있는 수사 정보들을 딱 편지에 담아서 뭐 이철 씨 이러이러 하시다면서요. 이거 검찰이 딱 잡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얘기 안 하시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니라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그 편지에 썼던 신라젠에 관한 수사 정보 이거 다 알려준 겁니다. 웬만큼 검찰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 이철이라는 사람이 그 편지에 받아봤을 때 이동재가 이걸 어떻게 알지? 진짜 이걸 검찰에 얘기하면 나 검찰한테 압박받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겁을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사건은 처음 보도됐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니 이동재 기자가 언급했던 신라전 운운하는 게 당시에 법조 기자들하고 웬만한 변호사 다 알고 있었던 거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철 씨가 이걸 가지고 겁먹었다고 검언유착이라고 하지?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1년을 끝나 부자가 나왔어요. 이제 이동재 기자 앞서 그 말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검사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당시에 이걸 보도했던 MBC 그다음에 일부 정치인 또 일부 언론 이 관계를 밝혀야 된다. 그걸 뭐 한동훈 검사장이나 또 측은 뭐 권언유착이다, 뭐 정언주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은 뭐냐? 이제 그거를 밝힐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서 추미애 전 장관, 최강욱 의원, 황희석, MBC, 제보자 X, 이 지모 씨죠? 제보자. 네네. 그다음에 민원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신성식, 이정현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 취지를 보이고요. 예. 이미 한동훈 검사장이 KBS 관련해서는 KBS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의 기자 공모했다는 정황을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를 했었고 이것이 사실은 오보로 밝혀졌고 KBS가 사과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한동훈 검사장의 지금 입장문을 보니까 오늘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예. 자, 채널 A 전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 이 검언유착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일지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한번 전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게 처음 나온 게 아마 지난해 3월이겠죠? 네, 맞습니다. MBC에서 보도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난해 4월에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쉬울 겁니다. 1년 4개월 정도 지나서 1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 지난해 4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년 전에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 총장의 지위를 중단시키고 수사 지휘권 발동했고요. KBS가 채널A 검언유착 대화록 오보 의혹도 있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11개월 근 1년 만에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오늘 나온 겁니다.
자, 검찰은 앞으로 뭐 항소할까요? 어떨까요?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뜻이 좀 애매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항소를 일단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온 이후로 인사도 사실은 또 법무 그 정권에서 좀 이렇게 친화적인 인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도 제기가 왔는데 중앙지검에서는 아무래도 항소를 하지 않을까도 싶긴 합니다. 오늘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놨지만 검찰에서 그렇죠. 검찰로서는 뭐 자신들이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사건인데 무죄가 선고났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거 항소 당연히 하겠죠, 검찰은. 항소는 당연히 하죠. 네. 검찰 입장에서는 비단 이 사건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 뭐 자동적으로 항소를 하니까 어쨌든 검찰은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를 하는 거니까요. 항소는 하긴 하겠죠. 예, 항소를 한다. 항소한다고 해서 아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뭡니까? 아니 오늘 1심 판결문에도 자세히 밝혔고 애초에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듯이 이 쟁점이 어려운 쟁점은 아니에요. 과연 당시에 그 편지를 보고 이철 씨가 어떤 그런 공포심을 느꼈을 수 있느냐 이러는 건데 거기 편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이동진 기자만이 알고 검찰 수사만 일부 수뇌부만이 알고 있는 되게 은밀한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신라제에 관련되고 당시에 웬만한 법조는 다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를 일부 당시 일개 기자가 써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이철이라는 사람이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어떤 강력한 압박이 있었느냐.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과연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이 보도가 나갈 수 있었으며 자꾸 이제 이동재 기자도 그렇고 저 한동훈 검사장도 그러고 권원주차 얘기하는 이유가 당시 MBC에서 보도 나가 며칠 전에 이걸 제보했다는 지모 씨와 그 황희석 당시에 열린민주 당시 변호사겠죠? 이랑 그런 분들이 자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라고 SNS에 글 썼을 때 거기다가 그 지모 씨가 댓글 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 전 기자하고 저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시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지금 의원 뭐 황희석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MBC 일부 기자와 저 제보자 지모 씨가 사전에 공모해서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역으로 얘기를 하고 뭐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동재 전 기자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그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15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함께 들어볼까요? 법리도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부의 감사를 나타내고 앞으로 찬찬히 자신의 생각은 말하겠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무죄 선고가 나고 나서 이철 전 대표가 당연히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철 전 대표의 법정 진술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동재 전 기자 편지 받고 나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 처음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무시했다.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받은 뒤로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되면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겠다.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에서 진술은 어쨌든 간에 오늘 재판부의 결론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철 전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이동재 전 기자가 그런 편지 보내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정말 자신에게 해악이 올 거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철 전 대표의 진술과 다른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뭘까요? 저도 사실 판결문을 좀 아직 읽어보지 뭐 이게 2시에 나온 선고라서 뭐 이제 저도 뭐 판결문을 입수를 하면 월요일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문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해도 객관적인 상황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맞아야 되거든요. 모든 진술을 그냥 믿어준 거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무조건 믿을 거면 다 유죄고 피고인 진술 그냥 다 믿을 거면 다 무죄게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 다른 객관적 물증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고 실제로 편지 몇 번 받은 다음에 그럼 이철 씨가
어떤 남부지검은 계속 소환돼가지고 새로 옛날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압박 수사 들어가고 뭐 이러라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철 씨 입장에서 충분히 이 편지 받고 나서 내가 노하니까 검찰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네. 나 정말 무서운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건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사실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피해자인 이철 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영재 기자가 판결문을 좀 봤을 텐데 말이죠. 그 서신을 통용한 강요 행위 부분에 대해서 5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1차 편지, 2차 편지, 3차 편지, 4차 편지, 5차 편지 각각에 대해서 재판부가 나름대로 판단을 좀 했네요. 5차 편지에는 뭐 피해자에게 특별히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없다. 그건 무시하고 1차, 2차, 3차, 4차 이 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네, 재판부가 굉장히 예. 상세하게 편지들에 예.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이 이제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나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취재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편지를 읽어봐도 문헌적으로 이것이 가족에 대한 처벌을 암시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동재 기자 아무리 검찰 수사 상황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관련 상황 모두 다 보도가 돼 있었고 이것이 실제로 이동재 기자가 검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기 문맥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예. 5차례 편지로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 재판부의 법적인 용어긴 합니다만 뭐 말은 어쨌든 그 편지 내가 아무리 봐도 재판부가 봤을 때 이것으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화면에 잘 요약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그걸 공포심으로 느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부터 조금 어긋났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요. 예. 그 녹취록이 그동안 그 과정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그 지모 씨에게 녹취록도 들려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모 씨에게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들려줬다고 하더라도 지모 씨의 요구에 따라 한 행동이지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네요. 저게 지모 씨란 사람이 예. 계속 이제 검찰 관계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게 막 한동훈 검사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총선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이동재 기자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지모 씨 측에서 이제 유도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고 재판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 측으로부터 주장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모 씨란 사람과의 어떤 이철 대표가 사전에 일면식도 없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이동재 기자가 그 편지 하나 달랑 5장 가지고 이철 씨를 압박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처음 불렸던 사건, 결국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었죠. 오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이동재 전 기자가 언급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드러난 것 같고요. 중요한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동재 전 기자는 명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 수사였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앞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역시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만큼 처음 이 의혹을 보도했던 MBC
그리고 MBC에 제보했던 그 누군가 정치인들 해서 이른바 정원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